영하 15도의 살을 애는 추위. 독일 바이에른 주 산골 마을에 폭설이 쏟아지던 그날 밤, 한 남자가 절망적인 외침을 지르고 있었다. 엠마, 엠마. 목수 한스 밀러의 목소리가 눈보라 속에서 메아리 쳤다. 8살 딸이 실종된 지 벌써 3시간. 구조대는 폭설로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때 갑자기 하얀 그림자 하나가 눈보라를 뚫고 나타났다. 상처투성이 털에 얼음 조각이 달린 채로 그 개는 한스 앞에 서서 짧게 짖었다. 그리고는 돌아서서 어둠 속으로 달려가기 시작했다. 따라와라고 말하는 것처럼. 한스가 그 개를 따라 눈길을 헤쳐나간 지 20분 후 그들은 기적을 목격했다. 무너진 나무 아래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엠마. 그 개는 아이 곁에 몸을 밀착시켜 체온을 나누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다. 이 개의 정체가 밝혀졌을 때 온 마을이 충격에 빠졌다. 한국에서 온 전설적인 재난구조견.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3명을 구하고 포항 지진에서 7명의 생명을 구해낸 그 영웅견이 어떻게 독일 산골 마을에 나타난 것일까?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바이에른 주 베르히테스가덴 근처 작은 산골 마을에 사는 한스 밀러입니다. 올해 45세이고 이 마을에서 3대째 목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1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웃음이 많았고 8살 딸 엠마와 아내 그레타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죠. 하지만 운명은 참 잔인합니다. 작년 봄,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그레타를 잃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내 없는 삶이 이렇게 공허할 줄 몰랐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조차 고통이었습니다. 그레타가 만들어주던 따뜻한 아침 식사 냄새 대신 집안에는 차가운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엠마를 보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아이의 맑은 눈에서 엄마를 찾는 간절함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빠, 엄마는 언제 돌아와? 라고 묻는 엠마에게 저는 제대로 된 답을 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이를 안고 함께 울 뿐이었죠. 몇 달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무기력해졌습니다. 목수일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정밀함이 생명인 목공 작업에서 자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손이 떨리고 집중이 되지 않았거든요. 단골 고객들이 하나둘씩 떠나갔습니다. 한스, 너무 자책하지 마. 그레타도 내가 이런 모습을 원하지 않을 거야. 마을 사람들이 위로해 주었지만 제 마음은 더욱 굳게 닫혔습니다. 다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이 두려웠어요. 또다시 잃을 수도 있으니까요. 엠마마저도 저에게서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예전엔 제 무릎에 앉아 동화책을 읽어달라고 졸라대던 아이가 이제는 조용히 혼자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냈어요. 아이의 그림을 보면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엄마와 아빠, 그리고 자신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들이었거든요. 겨울이 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독일의 겨울은 원래도 춥고 우울하지만 그해 겨울은 유독 혹독했어요. 연일 계속되는 폭설과 영하 15도를 밑도는 추위. 난방비 걱정에 제대로 된 난방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월 15일 새벽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이 저녁까지 계속 쌓여 무릎 높이에 달했어요. 창밖을 내다보니 세상이 온통 하얗게 뒤덮여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이 모든 색깔을 잃어버린 것 같았죠. 엠마는 거실 바닥에서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맥주를 마시며 멍하니 TV를 보고 있었어요. 아니, 보는 척하고 있었다는 게 정확한 표현이겠네요. 화면에 무엇이 나오는지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으니까요. 아빠, 저기 봐. 엠마가 갑자기 창가로 뛰어가며 말했습니다. 뭐가 있는데? 저는 귀찮은 듯 대답했습니다. 요즘 제 모든 반응이 그랬어요. 무관심하고 피곤해하는 투의 대답들. 저기 개가 있어. 눈 속에서 떨고 있어. 저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동네 개겠지. 주인이 있을 거야. 아니야, 아빠. 저게 아파 보여. 다리를 절뚝거리고 있어. 엠마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 있었지만 저는 여전히 무관심했습니다. 엠마, 우리가 모든 동물을 다 도와줄 수는 없어. 그리고 지금 우리 형편의 개를 돌볼 여유도 없고. 사실 그것만이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생명을 돌보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 두려웠어요. 그레타를 잃은 후 제 마음은 완전히 닫혀버렸거든요. 하지만 엠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빠, 제발. 저 개가 너무 불쌍해. 엄마라면 분명히 도와줬을 거야. 그 말에 제 가슴이 콱 막혔습니다. 그레타라면 정말 그랬을 거예요. 우리 아내는 작은 곤충 하나도 함부로 해치지 못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다가 혼난 적도 여러 번 있었죠. 엠마. 저는 피곤한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번개가 번쩍 쳤습니다. 순간적으로 밝아진 바깥 풍경에서 저도 그 개를 똑똑히 볼 수 있었어요. 중간 크기의 하얀색과 갈색이 섞인 털, 쫑긋한 귀, 늠름한 체격. 하지만 지금은 온몸이 눈과 얼음으로 뒤덮여 있었고 한쪽 뒷다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개의 눈빛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절망적이면서도 어딘가 품이 있는 그리고 간절한 눈빛이었어요. 마치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봤지? 저 개가 정말 도움이 필요해 보여. 엠마가 제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저런 날씨에 밖에 있으면 죽을 수도 있어. 아빠, 우리가 도와주자. 제발. 저는 갈등했습니다. 아내를 잃은 후 더 이상 누구도 무엇도 사랑하고 싶지 않았어요. 사랑하면 잃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엠마의 간절한 목소리와 그 개의 절망적인 눈빛을 외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아빠, 만약 우리가 저 자리에 있다면 어떨까? 추위에 떨면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엠마의 말에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8살 아이가 보여주는 순수한 공감 능력 앞에서 45세 어른인 제가 너무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것 같았거든요. 휴. 저는 긴 한숨을 쉬고 일어났습니다. 좋아. 하지만 조건이 있어. 만약 그 개가 공격적이거나 위험해 보이면 즉시 다시 내보내는 거야. 정말이야? 아빠 최고. 엠마가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저는 두꺼운 외투를 입고 큰 우산을 들었습니다. 엠마도 따라 나서려 했지만 제가 막았어요. 너는 집에 있어.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 하지만 저도 도와주고 싶어. 창문에서 지켜봐.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밖으로 나서자마자 칼바람이 제 얼굴을 때렸습니다. 정말 혹독한 추위였어요. 이런 날씨에 밖에 있는 것 자체가 생명에 위험할 정도였죠. 천천히 그 개에게 다가갔습니다. 개는 처마 밑에서 몸을 최대한 웅크리고 있었어요. 제가 다가가자 경계하는 듯 고개를 들었지만 도망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리 와. 괜찮아.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개는 잠깐 망설이더니 제 손 냄새를 맡았습니다. 공격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순종적이고 품격이 있어 보였습니다. 이상했어요. 보통 떠돌이 개들은 사람을 극도로 경계하는데 이 개는 달랐거든요. 다쳤구나. 개의 뒷다리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깊은 상처는 아니었지만 치료가 필요해 보였어요. 집으로 가자. 놀랍게도 그 개는 제 말을 알아듣는 것 같았습니다. 절뚝거리면서도 제 뒤를 따라왔어요. 집에 들어서자 엠마가 달려왔습니다. 와, 정말 예쁘다. 이름이 뭐지? 모르지. 일단 몸을 좀 닦아주자. 저는 수건으로 개의 몸을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개는 얌전히 서 있었어요. 마치 이런 상황에 익숙한 것처럼 말이죠. 털 상태, 체격, 행동 방식 모든 것이 잘 관리된 반려견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빠, 목에 뭔가 걸려 있어. 엠마가 가리킨 곳을 보니 작은 목걸이가 있었습니다.
눈과 얼음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는데 자세히 보니 이름표가 달려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적힌 글자가 한국어였습니다. 바람이. 제가 그 이름을 읽어보자 걔가 반응했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어요. 분명 자신의 이름을 알아들었습니다. 신기하네. 바람이가 이름이구나. 엠마가 걔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바람아, 이제 안전해. 우리가 너를 지켜줄게. 그 말에 바람이는 처음으로 꼬리를 크게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엠마의 손을 살짝 핥아주었어요. 그 순간 저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이게와 엠마 사이에 뭔가 특별한 연결고리가 생기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동시에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일까 하는 걱정 말이죠. 상처 부위를 소독하고 간단한 응급처치를 해주었습니다. 다행히 생각보다 심하지 않았어요. 며칠 지나면 나을 정도의 상처였습니다. 배고플 텐데 뭘 줄까? 엠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일단 우유와 빵이라도 주자. 내일 개 사료를 사러 가고. 바람이는 음식을 받고도 바로 먹지 않았습니다. 마치 허락을 구하는 것처럼 저를 쳐다봤어요. 정말 예의 바른 개였습니다. 먹어도 돼. 제가 말하자 그제야 조심스럽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바람이는 거실 소파 근처 바닥에 누웠습니다. 낯선 환경에서도 전혀 불안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 집을 지키고 있는 것 같았죠. 아빠, 바람이가 우리 가족이 될 수 있을까? 엠마가 잠들기 전에 물었습니다. 글쎄, 바람이에게도 원래 가족이 있을 거야. 내일 동물병원에 가서 확인해 보자. 만약 가족이 없다면?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바람이에게 정이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아내를 잃은 후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감정이었어요. 동시에 그것이 두렵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일어나 보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바람이는 소파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엠마는 그 옆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어요. 아이가 언제 내려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바람이가 밤새 엠마를 지키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일찍 일어났네. 제가 말을 걸자 바람이가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엠마를 깨우지 않으려고 소리는 내지 않았어요. 정말 영리한 개였습니다. 아침 식사 준비를 하면서 저는 바람이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앉는 자세, 걷는 모습, 모든 것이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개의 모습이었어요. 보통 집에서 기르는 애완견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뭔가 특별한 개 같은데.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오전 10시에 동물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이크로칩 확인이 가능한가요? 떠돌이 개를 임시로 보호하고 있는데 주인을 찾아주고 싶어서요. 네, 가능합니다. 언제 오실 수 있나요?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에 엠마가 불안해했습니다. 아빠, 바람이 주인이 나타나면 어떡해? 나는 바람이랑 헤어지기 싫어. 저도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불과 하루 만에 이렇게 정이 들 줄 몰랐거든요. 엠마야, 바람이에게도 가족이 있을 거야. 우리가 바람이를 사랑하는 만큼 바람이, 가족도 바람이를 찾고 있을 거야. 동물병원에 도착하자 브라운 원장이 친절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머, 이 개가 어젯밤 폭설 속에 있었다고요? 정말 튼튼한 개네요. 네, 상처는 있었지만 생각보다 건강해 보여요. 브라운 원장이 바람이의 목 뒤쪽에 스캐너를 대자 곧바로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마이크로칩이 확인되네요. 잠깐만요. 컴퓨터를 확인하던 브라운 원장의 표정이 갑자기 심각해졌습니다. 이상하네요. 이게 보통 개가 아니에요. 무슨 뜻인가요? 이 마이크로칩 정보에 따르면 이 개는 한국에서 온 재난구조견이에요. 그것도 상당히 유명한 영웅견이라고 나와 있네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재난구조견이요? 네, 여기 보세요. 이름은 바람이. 나이는 4세. 한국 진돗개 혈통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건
이계가 한국에서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3명을 구조한 기록이 있어요. 포항 지진에서도 7명을 구했고요. 엠마가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우와, 바람이가 영웅이었어. 브라운 원장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계의 현재 주인이 독일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계 독일 의사 김정호 박사라고 나와 있네요. 연락처도 여기 있어요. 그럼 연락해보세요. 브라운 원장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독일어와 한국어가 섞인 대화 소리가 들렸는데 상대방이 매우 놀라하는 것 같았어요. 네, 바람이 맞습니다. 지금 여기 있어요. 네, 안전해요. 네, 지금 오신다고 하네요. 전화를 끊고 나서 브라운 원장이 말했습니다. 주인분이 곧 오신다고 해요. 그런데 이 가족에게 큰 사고가 있었다고 하네요. 사고요? 코로나19 당시 의료진으로 일하시다가 과로로 쓰러지셨대요. 치료받는 동안 혼란 중에 바람이를 놓쳤다고 해요. 그동안 미칠 듯이 찾고 있었다고 하시네요.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래서 바람이가 그 추운 겨울밤에 혼자 떠돌고 있었던 거구나. 1시간 후 병원 문이 열리며 한국인 가족이 들어왔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과 30대 후반의 여성, 그리고 10살 정도의 여자아이였어요. 김정호 박사는 아직 회복 중인지 얼굴이 많이 수척했고 부인도 피곤해 보였습니다. 특히 딸 지은이는 표정이 무척 어두웠어요. 바람이가 그들을 보자마자 폭발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멍. 기쁨에 겨운 짖음이었어요. 꼬리를 미친 듯이 흔들며 달려가더니 김정호 박사 앞에서 앞다리를 들고 뛰어올랐습니다. 바람아, 우리 바람이. 김정호 박사가 눈물을 흘리며 바람이를 꼭 안았습니다. 그 광경을 보니 저도 목이 메었습니다. 바람이가 얼마나 가족을 그리워했을지. 하지만 놀라운 건 지은이의 반응이었습니다. 바람이를 보자마자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가 떠올랐어요. 그리고 바람이에게 달려가서 꼭 안았습니다. 바람아, 보고 싶었어. 정말 보고 싶었어. 김정호 박사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바람이를 이렇게 잘 돌봐주셔서.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아니에요. 저희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계가 정말 재난구조견이었다니 믿어지지 않네요. 김정호 박사의 부인이 말했습니다. 바람이는 한국에서 정말 유명한 구조견이었어요. 저희 가족이 독일로 오게 되면서 함께 데려왔거든요. 바람이 없이는 못 살 정도로 가족 같은 존재예요. 그때 엠마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바람아, 너 정말 영웅이었구나. 나도 알고 있어.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김정호 박사가 궁금해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사실 어젯밤에는 특별한 일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바람이가 보여준 행동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바람이가 우리 딸을 정말 잘 지켜줬어요. 밤새 엠마 옆에서 잠들지 않고 지키고 있더라고요. 김정호 박사 가족은 모두 감동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역시 우리 바람이에요. 한국에서도 항상 그랬어요. 사람을 지키는 게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엠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바람이랑 헤어져야 해요? 김정호 박사의 부인이 엠마와 눈높이를 맞추고 말했습니다. 바람이가 너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구나. 바람이는 보통 낯선 사람에게는 이렇게 친근하게 굴지 않거든. 그리고는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바람이가 이렇게 좋은 가족을 만난 것 같아 다행이에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가끔 바람이를 보러 오셔도 돼요. 아니면 저희가 바람이와 함께 놀러 와도 되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제안을 받을 줄 몰랐거든요. 정말요? 그럼 엠마가 정말 좋아할 것 같은데요. 엠마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정말이에요? 바람이를 또 볼 수 있어요? 지은이가 부끄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우리 친구가 되자.
그 순간 바람이가 엠마와 지은이 사이를 오가며 두 아이를 모두 하차주었습니다. 마치 두 친구를 연결해주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연락처를 교환하고 헤어졌습니다. 바람이는 떠나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보며 우리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감사와 아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엠마가 말했습니다. 아빠, 바람이 정말 대단한 개였네. 영웅이야. 그러게. 우리가 영웅을 만난 거야.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바람이만 영웅이 아니라는 것을. 이 경험을 통해 우리 가족도 조금 더 따뜻해졌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이죠. 그날 저녁 김정호 박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바람이가 계속 창밖을 보고 있어요. 엠마를 그리워하는 것 같네요. 이번 주말에 공원에서 만날까요? 저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습니다. 엠마가 정말 좋아할 거예요. 바람이와의 만남은 끝났지만 새로운 우정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 주말, 우리는 약속한 슈타른베르거 호수 근처 공원에서 김정호 박사 가족과 만났습니다. 바람이는 멀리서 엠마를 보자마자 달려와 꼬리를 크게 흔들었어요. 바람아, 보고 싶었어. 엠마가 바람이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김정호 박사의 부인 수미 씨가 저에게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네주었습니다. 한국 전통 과자예요. 제가 어릴 때 늘 먹던 거거든요.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준비했어요. 이런 걸 준비하실 필요 없었는데.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아니에요. 저희 바람이를 살려주신 거나 다름없어요. 우리는 공원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김정호 박사는 바람이의 한국에서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바람이가 처음 구조 현장에 나간 건 3년 전이었어요. 세월호 참사 때였는데. 그때 바람이가 침몰하는 배 안에서 3명의 학생을 찾아냈거든요. 정말요? 엠마가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당시 상황이 매우 위험했는데도 바람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물이 차오르는 선실 안으로 계속 들어가서 생존자를 찾았죠. 그중 한 명은 의식을 잃은 상태였는데 바람이가 계속 짖어서 구조대가 찾을 수 있었어요. 저는 바람이를 새롭게 바라봤습니다. 단순히 용감한 개가 아니라 정말로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해온 영웅이었던 거예요. 그 후에도 바람이는 계속 구조 활동을 했어요. 포항 지진 때는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7명을 구해냈고 강원도 산불 때는 연기 속에서 길을 잃은 등산객들을 안전한 곳으로 안내했죠. 수미 씨가 덧붙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진돗개를 천연기념물로 보호하거든요. 충성심이 뛰어나고 한 번 주인을 정하면 평생 지킨다고 해요. 그래서 바람이가 엠마에게만 그렇게 친근했던 거예요. 아, 그래서 바람이가 우리 엠마를 특별하게 여겼던 거군요. 그때 엠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한국은 어떤 곳이에요? 나중에 가볼 수 있을까요? 김정호 박사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물론이지. 한국은 정말 아름다운 나라야. 사계절이 뚜렷하고 사람들이 정이 많아. 특히 바람이가 태어난 진도는 바다가 정말 예뻐. 우와. 아빠, 우리 한국 가보자. 엠마가 제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저도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바람이를 통해 알게 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거든요. 좋은 생각이네. 언젠가 꼭 가보자. 김정호 박사가 감사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가시게 되면 저희가 안내해 드릴게요. 바람이의 고향도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날 우리는 몇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바람이는 엠마와 지은이와 놀면서도 계속 제 가족을 지켜보는 자세를 유지했어요. 한번 보호 대상으로 인식하면 잊지 않는 게 진돗개의 특성이라고 김정호 박사가 설명해 주었죠. 그런데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천둥 소리가 울렸어요. 독일 날씨 특유의 갑작스러운 변화였죠. 우리는 급히 짐을 챙겨 근처 카페로 피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창밖을 보니
호수 주변이 순식간에 물바다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일기예보에는 비 소식이 없었는데. 김정호 박사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바람이가 갑자기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귀를 바짝 세우고 어딘가를 응시하더니 몸을 낮추며 경계 자세를 취했습니다. 바람아, 왜 그래? 지은이가 바람이를 쓰다듬으려 했지만 바람이는 계속 밖을 주시했습니다. 갑자기 바람이가 큰 소리로 짖으며 카페 문 쪽으로 달려갔어요. 멍, 멍, 멍. 뭔가 이상해요. 김정호 박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카페 밖에서 누군가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와주세요. 아이가 물에 빠졌어요. 우리는 모두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호수 근처에서 한 여성이 울부짖고 있었어요. 5살 정도 된 남자아이가 불어난 물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누가 수영할 수 있나요? 제발. 여성이 절망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저는 수영을 할 줄 알았지만 그 거센 물살에 뛰어드는 것은 너무 위험했어요. 자칫 둘 다 위험해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바람이가 망설임 없이 물속으로 뛰어들었어요. 바람아! 지은이가 소리쳤습니다. 바람이는 놀라운 수영 실력을 보여주며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물살이 거셌지만 전혀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이에게 다가간 바람이는 아이의 옷을 입에 물고 안전한 곳으로 끌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저는 넋을 잃고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의 수영 실력과 구조 기술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물살을 읽고 가장 안전한 경로를 선택해서 아이를 구조하는 모습이 완전히 전문 구조견의 그것이었습니다. 5분 후, 바람이는 의식을 잃은 아이를 안전한 곳으로 끌고 왔습니다. 김정호 박사가 즉시 아이에게 응급처치를 했어요. 의사로서의 본능이 발동한 거죠. 다행히 물을 많이 마시지는 않았어요. 곧 괜찮아질 거예요. 몇 분 후 아이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엄마. 아이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는 바람이에게 달려와서 안겼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살았어. 바람이는 젖은 몸을 털면서도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을 했다는 듯이 말이죠. 구급차가 도착했고 아이는 정밀 검사를 위해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어요. 그 일이 있은 후 바람이를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영웅적인 과거를 가진 개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는 진정한 구조견이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바람아, 넌 정말 대단해. 엠마가 바람이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 바람이의 구조 활동이 보도됐습니다. 한국에서 온 영웅견, 독일에서 또 한 번의 기적을 만들다라는 제목이었어요. 그 사건 이후 우리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김정호 박사 가족과 한 달에 2번씩 만나기로 했어요. 엠마는 지은이와 친구가 되었고 저도 김정호 박사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김정호 박사가 제게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사실 저희 가족에게도 큰 상처가 있어요. 지은이가 바람이 실종 후 거의 자폐적인 성향을 보였거든요. 말도 거의 하지 않고 밤에는 악몽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그랬군요. 그런데 바람이를 다시 만난 후로 지은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웃음도 찾았고 친구들과도 어울리기 시작했죠. 특히 엠마와 친해진 후로는 더욱 밝아졌어요.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바람이가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김정호 박사 가족에게도 치유의 힘을 주고 있었던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를 잃은 후 완전히 무너져 있었는데 바람이를 만난 후로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인 것 같아요. 몇 주 후 김정호 박사가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한스 씨,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저희와 함께 동물 구조 봉사 활동을 해보시겠어요? 바람이의 경험을 살려서 다른 동물들도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아직 제가 그런 일을 할 준비가 되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람이가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날 밤 엠마가 말했습니다. 아빠, 나도 바람이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 어떻게? 모르겠어. 하지만 바람이는 개인데도 사람들을 구하잖아. 나는 사람인데 바람이보다 못할 순 없어. 엠마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8살 아이가 이런 생각을 하다니. 훌륭한 생각이야, 엠마. 바람이가 너에게 정말 좋은 영향을 줬구나. 다음 날 저는 김정호 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물 구조 봉사활동 함께 하고 싶습니다. 정말요? 잘 결정하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지역 동물보호센터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바람이도 함께 참여해서 상처받은 동물들을 치료하는 일을 도왔어요. 신기한 것은 바람이가 다친 동물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겁에 질린 동물들을 진정시키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바람이는 정말 특별한 개예요. 동물보호센터 원장이 감탄했습니다. 다른 동물들이 바람이를 보면 안정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몇 달 후, 우리의 봉사활동이 지역신문에 소개됐습니다. 한독 가족의 특별한 우정, 영웅견과 함께하는 동물 구조 활동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그 기사를 본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연락해 왔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동물들에 대한 제보도 많이 받았고,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다는 사람들도 늘어났어요. 여름이 되자 김정호 박사가 또 한 번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이번 여름 휴가 때 한국에 다녀올 예정인데 함께 가시겠어요? 바람이도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 같고 지은이도 엠마와 함께 한국을 구경하고 싶어 해요. 저는 아내와 상의한 후 결정했습니다. 아, 잠깐. 저에게는 더 이상 아내가 없었죠. 혼자서 결정해야 했습니다. 좋습니다. 엠마도 정말 가고 싶어 해요. 정말요? 엠마가 정말 좋아할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바람이와의 만남이 우리를 한국까지 이끈 거였어요. 하지만 한국 여행을 떠나기 전 한 가지 더 중요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7월의 어느 토요일 오후, 갑작스럽게 마을에 산사태 경보가 발령됐어요. 며칠째 계속된 폭우로 산비탈이 불안정해진 상태였습니다. 모든 주민은 즉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확성기에서 긴급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우리는 급히 짐을 챙기려 했지만 바람이가 갑자기 불안해하며 짖기 시작했어요. 멍, 멍, 멍. 바람아, 왜 그래? 엠마가 바람이를 달래려 했지만 바람이는 계속 현관 쪽을 바라보며 짖었습니다. 그때 천둥처럼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산사태가 시작된 거였어요. 엠마, 빨리 이리 와. 저는 엠마의 손을 잡고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우리 집 앞 도로가 무너진 흙과 나무들로 막혀 있었습니다. 대피로가 차단된 거죠. 어떡하지?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가 우리 앞에 서서 다른 방향을 가리켰어요. 그리고는 그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를 따라가자. 저는 직감적으로 말했습니다. 바람이는 마을 뒷산의 좁은 오솔길로 우리를 안내했어요. 평소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길이었지만 산사태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경로였습니다. 20분을 걸어 올라가니 마을 뒤편의 안전한 고지대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다른 주민들도 몇 명 대피해 있었어요. 한스. 무사해서 다행이야. 이웃 헤르만 아저씨가 반가워했습니다. 바람이가 길을 안내해줬어요. 그 개가 정말 똑똑하네. 그때 구조대원이 다가왔습니다. 혹시 아직 마을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나요? 글쎄요. 밀러 부인은 못 본 것 같은데요. 헤르만 아저씨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밀러 부인은 80세가 넘는 혼자 사는 할머니였어요. 거동이 불편해서 혼자 대피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지금 구조대가 확인하러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람이가 또다시 불안해하며 짖기 시작했어요.
밀러 부인이 있는 집 방향을 바라보면서 말이죠. 바람이가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구조대원에게 말했습니다. 그 개가요? 이 개는 재난구조견이에요. 한국에서 온 전문 구조견이거든요. 구조대원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렇다면 함께 가보시겠어요? 네. 저는 엠마를 헤르만 아저씨에게 맡기고 바람이와 함께 구조대를 따라갔습니다. 마을로 내려가는 길은 정말 위험했어요. 언제 또 산사태가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바람이는 앞장서서 가장 안전한 길로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구조대원들도 바람이의 능력에 감탄했어요. 이게 정말 대단하네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안전한 길을 찾을 수 있죠? 밀러 부인의 집에 도착했을 때 집은 반쯤 무너져 있었습니다. 부엌 쪽 벽이 무너진 흙더미에 깔려 있었어요. 부인, 밀러 부인. 구조대원이 큰 소리로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바람이가 집 주변을 돌며 냄새를 맡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무너진 벽 근처에서 멈춰 서더니 짖었습니다. 멍, 멍. 여기 있나 봐요. 구조대원들이 급히 잔해를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30분 후, 우리는 밀러 부인을 발견했습니다. 다행히 침대 밑으로 피해서 큰 부상은 없었지만 충격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할머니.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해서 밀러 부인을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의사의 말로는 바람이가 조금만 늦게 찾았다면 정말 위험했을 거라고 했어요.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이 바람이를 영웅으로 칭송했습니다. 그 개 덕분에 밀러 부인이 살았어. 정말 신기한 개야. 어떻게 그런 능력이 있는 거지? 김정호 박사 가족도 급히 달려왔어요. 바람이의 활약 소식을 들었거든요. 역시 우리 바람이야. 지은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바람이 덕분에 한 분의 생명을 구했네요. 김정호 박사가 감동받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바람이는 마을의 공식적인 영웅이 되었습니다. 마을 회관에는 바람이의 사진과 함께 우리 마을의 수호견이라는 현판이 걸렸어요. 독일 정부에서도 바람이에게 특별한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용기와 헌신으로 시민의 생명을 구한 공로를 인정받은 거였죠. 시상식 날 많은 언론이 몰려왔습니다. 바람이는 목에 훈장을 걸고 당당하게 서 있었어요. 코리안 진도 독일에서 두 번째 영웅이 되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신문에 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한국 여행을 떠날 날이 왔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아름다운 공항이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친절했어요. 아빠, 여기가 바람이의 고향이구나. 엠마가 신기해했습니다. 김정호 박사가 가이드 역할을 해주었어요. 먼저 서울 구경을 하고 그 다음에 바람이의 고향인 진도로 갈 거예요. 서울에서 며칠을 보낸 후 우리는 기차를 타고 진도로 향했습니다. 바람이는 창밖 풍경을 보며 흥미로워하는 것 같았어요. 진도에 도착했을 때 바람이의 반응이 특별했습니다. 고향의 냄새를 맡는 듯 코를 킁킁거리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바람아, 여기가 내 고향이구나. 엠마가 바람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진도 해변을 걸으며 아름다운 일몰을 봤습니다. 바람이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편안해 보였어요. 마치 집에 돌아온 것 같은 모습이었죠. 진도계 테마파크에서 바람이의 혈통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진돗개가 얼마나 특별한 품종인지, 왜 한국의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진돗개는 한국인의 정신을 상징하는 개예요. 테마파크 해설사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충성심과 용기,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 가지고 있죠. 엠마가 질문했습니다. 그럼 바람이도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이지. 바람이가 독일에서 보여준 모습이 바로 진돗개의 정신이야. 그날 밤 숙소에서 김정호 박사가 저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한스 씨, 사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무엇인가요?
바람이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느꼈는데 바람이가 엠마를 정말 특별하게 여기고 있어요. 진돗개는 보통 한 명의 주인만 인정하는데 바람이는 저희 가족 외에 엠마도 자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저는 놀랐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혹시 바람이를 엠마와 함께 키우는 건 어떨까요? 물론 공식적인 주인은 저희지만 바람이가 한 달의 반은 엠마와 함께 지내는 거죠. 정말요? 그런 게 가능한가요? 바람이가 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엠마에게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솔직히 바람이와 함께 생활하고 싶었어요. 그 용감하고 충성스러운 개와 함께라면 엠마도 더 안전하게 자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엠마 의견도 들어봐야겠지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날 엠마에게 물어보니 아이는 너무 기뻐했습니다. 정말이야? 바람이가 우리 집에도 살 수 있다고? 와. 지은이도 마찬가지로 기뻐했어요. 이제 바람이가 두 집에서 살 수 있겠네. 정말 좋겠다. 그렇게 바람이는 진정한 두 가족의 개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문화를 배우고 음식을 맛보고 따뜻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무엇보다 바람이를 통해 시작된 우정이 이렇게 큰 경험으로 이어질 줄 몰랐거든요. 한국 마지막 날, 우리는 세월호 희생자 추모 공원을 방문했습니다. 바람이가 구조 활동을 했던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만난 한 할머니가 바람이를 보시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 개가 우리 손자를 구해준 그 개인가요? 김정호 박사가 설명해드리자 할머니는 바람이를 꼭 안으셨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너 때문에 우리 손자가 살았어. 그 순간 저는 바람이가 단순히 개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바람이는 한국과 독일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였습니다. 독일로 돌아온 후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바람이는 정말로 한 달씩 번갈아가며 두 집에서 지냈어요. 김정호 박사 가족과 우리 가족은 이제 진짜 가족처럼 가까워졌습니다. 엠마는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고 지은이는 독일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두 아이는 이제 완전히 단짝 친구가 되었습니다. 저도 많이 변했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은 여전했지만 더 이상 그 슬픔이 저를 지배하지 않았어요. 바람이와 새로운 친구들 덕분에 삶의 의미를 다시 찾을 수 있었거든요. 어느 날 엠마가 말했습니다. 아빠, 나 커서 수의사가 되고 싶어. 바람이 같은 동물들을 도와주고 싶어. 정말 좋은 꿈이네. 응. 그리고 한국어도 열심히 배워서 한국에서도 일할 수 있게 되고 싶어. 저는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바람이가 엠마에게 꿈과 목표를 선물해 준 거였어요. 김정호 박사와는 함께 동물구조센터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바람이의 경험을 살려서 더 많은 동물들을 도우려는 계획이었어요. 한독동물구조센터라는 이름으로 정식 설립되었고 바람이는 센터의 공식 홍보대사가 되었습니다. 센터 개소식 날 많은 언론과 시민들이 참석했어요. 바람이는 당당하게 앞에 서서 사람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이 센터는 한국과 독일의 우정을 상징합니다. 제가 개소식에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가 보여준 것처럼 사랑과 용기에는 국경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센터 운영 첫 해에 우리는 200마리가 넘는 동물들을 구조했습니다. 바람이는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하기도 했지만 주로 다른 구조견들을 훈련시키는 역할을 했어요. 바람이는 천생 선생님이야. 동료 수의사가 말했습니다. 다른 개들이 바람이를 보고 배우는 게 눈에 보여. 2년이 지났을 때 또 한 번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겨울 어느 날 바이에른 지역에 대규모 눈사태가 발생했어요. 스키장에서 관광객들이 고립되는 사고가 벌어진 거였습니다. 정부에서 긴급 구조 요청이 들어왔고 바람이가 구조대에 합류하게 되었어요. 한스 씨도 함께 가주시겠어요? 바람이가 한스 씨와 함께일 때 가장 능력을 발휘하거든요.
구조대장이 부탁했습니다. 물론입니다. 구조 현장은 정말 험난했습니다. 영하 20도의 추위와 계속 내리는 눈, 그리고 언제 또 눈사태가 일어날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바람이는 눈 속에서도 놀라운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매몰된 사람들의 위치를 정확히 찾아냈고 구조대가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안내했어요. 첫 번째로 구조된 건 프랑스에서 온 관광객 가족이었습니다. 부모와 10살 남자아이가 눈 속에 매몰되어 있었는데 바람이가 찾아낸 거였어요. 메르시, 메르시. 프랑스 부부가 바람이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번째는 이탈리아 커플, 세 번째는 독일 대학생들이었어요. 총 12명을 구조하는 데 바람이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구조 작업이 끝난 후 구조대장이 말했습니다. 바람이가 없었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정말 대단한 개입니다. 그 사건 이후 바람이는 유럽 전체에서 유명해졌습니다. 각국 언론에서 바람이의 구조 활동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어요. 한국에서 온 영웅견 유럽을 구하다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 진돗개 바람이의 감동 스토리 동물이 인간에게 주는 희망의 메시지. 바람이는 이제 단순한 개가 아니라 국제적인 평화와 우정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정말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유럽연합에서 바람이에게 유럽 시민 명예상을 수여하기로 한 거였어요. 동물로서는 최초로 받는 상이었습니다. 시상식은 브뤼셀에서 열렸고 우리 가족과 김정호 박사 가족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바람이는 국경을 넘나드는 사랑과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유럽연합 의장이 시상사에서 말했습니다. 이 작은 영웅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진정한 인류애의 의미입니다. 바람이는 빨간 리본이 달린 금메달을 목에 걸고 당당하게 서 있었어요. 전 세계에서 온 기자들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시상식 후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바람이의 미래 계획은 무엇인가요? 김정호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바람이는 이제 은퇴할 나이입니다. 앞으로는 후배 구조견들을 훈련시키고 동물 구조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 활동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저도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바람이가 보여준 것처럼 우리 모두가 서로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바람이는 9살이 되었고 여전히 우리 두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엠마는 중학생이 되었고 수의학과 진학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한국어 실력도 많이 늘어서 지은이와 완전히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은이는 독일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게 되었고 장래 희망이 국제동물 보호 활동가라고 해요. 김정호 박사와 저는 이제 진짜 형제처럼 지냅니다. 함께 운영하는 동물구조센터는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센터 중 하나가 되었어요. 바람이는 매주 센터를 방문해서 새로운 구조견들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정정하고 후배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전수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센터에 새로운 어린 진돗개가 있었는데 사람을 무서워해서 적응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람이가 그 어린 개 옆에 가서 며칠간 함께 지내더니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바람이가 저 어린 개에게 뭘 가르쳐 준 걸까요? 엠마가 궁금해했습니다. 아마도 사람을 믿어도 된다는 걸 가르쳐 준 것 같아.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 어린 진돗개는 이제 센터의 막내 구조견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바람이의 뒤를 이을 차세대 영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바람이의 이야기를 책으로 출간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바람이의 이야기는 전 세계 사람들이 알아야 할 이야기입니다. 편집자가 말했습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었어요. 책의 수익금은 모두 동물보호단체에 기부하기로 한 거죠. 책 제목은 바람이 국경을 넘나드는 영웅으로 정했습니다. 책이 출간되면 바람이와 함께 전국을 돌며
사인회와 강연을 할 예정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바람이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거든요. 특히 아이들에게 바람이가 보여준 용기와 희생 정신에 대해 알려주고 싶어요. 바람이처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아이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바람이는 우리 집 마당에서 평화롭게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가끔 하늘을 올려다보며 무엇인가 생각에 잠기는 모습을 보여요. 바람아, 뭘 생각하고 있어? 엠마가 바람이 옆에 앉아 물었습니다. 바람이는 엠마를 바라보며 살짝 미소 짓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는 엠마의 손을 살짝 핥아주었습니다. 아빠, 바람이가 행복해 보여. 엠마가 말했습니다. 그럼. 바람이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 했으니까. 이제는 편안히 쉴 자격이 있어.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바람이가 완전히 은퇴한 건 아니라는 것을. 언제든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면 다시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것이 바로 진돗개의 정신이니까요. 충성과 용기,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 며칠 전 김정호 박사가 말했습니다. 바람이 덕분에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사람이 되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바람이는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른 나라, 서로 다른 문화의 사람들도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바람이 같은 개들이 사람들을 돕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바람이에게서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엠마가 말한 대로 바람이는 정말 행복해 보입니다. 자신의 사명을 다했다는 만족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있다는 기쁨,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는 뿌듯함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오늘 저녁에도 바람이는 엠마와 지은이가 숙제하는 것을 지켜보며 조용히 앉아 있을 거예요. 두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바라보며 흐뭇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바람이는 우리 곁에서 조용하지만 든든한 가디언 에인절 역할을 계속할 거예요. 진정한 영웅은 화려한 무대 위에서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 곁에서 평범한 일상 속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존재들이 진짜 영웅이에요. 바람이가 바로 그런 영웅입니다. 한국에서 온 작은 개 한 마리가 독일 산골 마을에서 만든 기적. 그 기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바람이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바람이를 통해 연결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새롭게 시작되고 있으니까요. 진정한 사랑과 용기는 국경도, 언어도, 종족도 가리지 않습니다. 바람이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는 바람이 같은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바람이의 용기와 희생 정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아리랑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